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성희입니다. 2020년 마지막까지 빨간 기둥을 세우면서 견조하게 마무리한 우리 장이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코스피는 30% 그리고 코스닥은 44%나 올랐는데 지난해 장은 개인 투자자 여러분이 주도한 장이었죠. 정말 견조하게 끌어올렸던 시장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시장 함께온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새롭게 유입이 된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렇게 강했던 장과 함께 수익 많이 내셨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께서 수익 든든하게 챙겨가실 수 있도록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탄탄한 투자 전략 함께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하시죠.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도 네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이정수 전문위원, 박원재 전문위원, 하채기 전문위원, 그리고 김선윤 전문위원 오늘 이렇게 네 분과 함께할 텐데요. 이 시간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방법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채팅창 참여 가능하고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번호 샵 0082번으로 여러분의 종목명과 함께 비중도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종목 고민들도 함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 서울경제TV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새해 첫 시장 오늘 함께 할 텐데 오늘도 먼저 시장 흐름부터 짚어주실까요? 예, 새해 첫 거래일입니다. 시장은 뭐 이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강보합 정도에서 좀 출발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에 있어서 작년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연말 시장 분위기가 좀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긴 연휴 기간 동안에 좋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어요. 물론 뭐 안 좋은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긍정적인 그런 뉴스들이 좀 많았었고요. 그다음에 종목에 있어서 이 호재성 그런 뉴스들 좀 많았었던 그런 부분들인데요. 우선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배당락 이후에 작년이죠. 배당락 이후에 재매수가 좀 계속적으로 유입이 좀 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뭐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배당락을 좀 기록을 하고 난 이후에 수급 개선은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코스닥 시장도 일부 좀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지만 나름대로 분위기는 좀 나쁜 그런 모습들은 아닙니다. 뭐 괜찮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대량의 좀 매도가 좀 나왔었는데 개인 투자자 쪽에서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좀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기관 쪽 같은 경우는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투신 쪽과 연기금 쪽에서는 12월 달 중순 이후부터는 매수가 좀 그나마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는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은 없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투신 쪽이나 연기금 쪽이 좀 계속적으로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매수가 좀 해주고 있지만 단기적인 좀 성향이 짙다라는 거, 그 부분들은 일단 변동성을 좀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지난 주말 그리고 연휴 동안에 좀 나왔던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코스피 200 종목분들이죠. 이익에 대한 추정치가 하향 조정이 좀 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일단은 변동성의 좀 요인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 4분기에 이익 추정치가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있을 때는 주가는 다시 회복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실적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소식 때문에 삼성전자가 좀 밀려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분할 매수 포인트를 어디에서 할까? 그 부분들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수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종목에 좀 집중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시장 상황으로는 여전히 뭐 과열권역에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종목에 좀 집중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 그 부분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시장이 조금 변한 부분들, 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선물 매도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3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누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제 과거에는 누적으로 매수 포지션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이제 누적으로는 매도로 좀 전환됐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조금은 부담 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쪽에 있어 이 선물 쪽의 포지션을 계속적으로 좀 매도로 늘려가는 부분들인지 아니면 다시 매수로 전환되는지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마찬가지로 뭐 개인 투자자들 쪽에 있어서 매수입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외국인 쪽에 있어서 수급 체크도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지난 미국 시장도 S&P 500 지수와 다우 지수가 최고가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는 언택트에서 컨택트로 좀 중심이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건설, 철강 쪽, 그리고 화학, 조선, 뭐 이런 산업재 쪽 섹터 같은 경우는 순환매가 좀 지속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특히나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에 따른 그런 수혜로 또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좀 순환매는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현대기아차가 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고, 뭐 만도라든가 현대위아 뭐 이런 기업들도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친환경차와 자율주행 이슈가 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쪽, 수소차 뭐 이런 쪽에 있어서 정책적인 그런 측면이 있죠. 정부가 올해의 예산 편성을 상반기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적인 관련주들 같은 경우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4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곧 시작이 되죠. 삼성전자, LG전자를 시작으로 해서 어닝 시즌 좀 시작을 하고 있는데, 어닝 시즌 그리고 올해의 성장 섹터들은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전히 뭐 IT 쪽이에요. 반도체 쪽, 그리고 비메모리, 그다음에 부품주들, 국산화에 따른 수혜주들 같은 경우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거. SK 하이닉스 쪽, 그리고 삼성 쪽에 있어서 이 메모리 쪽에 있어서의 투자는 작년하고 좀 비슷하게 투자를 할 것 같아요. 뭐 증설을 하거나 뭐 그런 부분들보다도 유지는 해 나갈 것으로 좀 보여지지만, 비메모리 쪽 같은 경우에 투자는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여전히 올해도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메모리 쪽에 있어서 종목군들의 선정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동학개미 열풍으로 있어서 이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 실적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한번 조정을 좀 받는다라면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와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뭐 키움증권이 대장으로 좀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오랜 시간 동안에 좀 조정을 받았어요. 12월 한 달 동안에 뭐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인데, 견조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실적이 좀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금융주들, 특히나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관심 있게 좀 봐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배당을 좀 줄이라는 그런 정부 쪽의 얘기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주들보다는 뭐 보험이나 증권주들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증권주들은 여전히 풍부한 유동성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 싶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토지보상금이 50조 정도 아마 풀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할 그럴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슈에 대한 트레이딩을 보게 되면 반도체 소부장 쪽을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반도체 허브로 도약이 좀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이 있죠. 뭐 원익 IPS 같은 경우는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3만 원 이하권역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4만 5천 원 훌쩍 뛰어넘었다가 4만 4천 원권역에 있습니다. 여전히 시세의 흐름들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APTC 같은 경우도 올해 성장을 좀 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이제 정고점을 뚫었죠. 12월 30날 마지막 거래에 뚫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러한 종목군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진공파포 관련해서 에로티백춤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괜찮은 그런 주가 흐름들 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도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는 LG전자 공장 풀가동 중에 있습니다. 1분기 때 최대 실적이 좀 가능할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LG전자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LG전자 같은 경우 좀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 여전히 좀 봐야 된다라는 거. 12만 원대 초중반권역까지 밀어주게 된다라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단기 과열주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LG 이노텍을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LG 이노텍 못 올라갔죠? LG 이노텍이라든가 아니면 지주사인 LG 같은 경우도 괜찮을 거예요. LG 같은 경우도 좀 괜찮을 거고요. 그다음에 올해 업황 개선이 좀 예상이 되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도 가전 쪽에 있어서 참여를 하고 있죠. 이러한 종목군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두 번 마지막으로 이슈적인 부분들은 인맥주예요. 안철수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좀 1위를 했다라는 그 소식이 있죠. 안랩이라든가 메커스, 그다음에 써니전자 이런 기업들이 그나마 실적이 적자가 안 나오고 그다음에 크게 오르지는 못했어요. 휴맥스 같은 경우도 있고 에스네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군들 한번 단기적으로 좀 봐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수급 개선주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사마콘덴서가 있습니다. 박스 돌파 시도 나와주고 있죠. 이러한 종목군들 봐야 될 것 같고요. 건설주들 중에서도 GS건설 같은 경우도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데 조정을 좀 받았을 때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조정을 받았을 때 GS건설 같은 경우는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월 4일 월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지난주 연말장까지 아주 빨갛게 마무리한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코스피가 30% 그리고 코스닥은 44%가량이나 상승이 나왔었죠. 굉장히 강했던 시장 이어가고 있는데 특히 코스피는 9주 연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새해 첫 시장이 곧 이제 개장이 됐는데 오늘은 또 어떤 시장이 펼쳐질지 궁금합니다.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지수가 고점을 갱신하다 보니 고점에 대한 부담감도 함께 안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의 이슈와 흐름들 계속해서 잘 포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4분기 실적 시즌도 시작이 되는 만큼 이런 부분도 함께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과연 2021년 첫 시장 오늘 어떻게 시작했을지 코스피 시장부터 함께 가보시죠. 네, 코스피 실적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혼조 양상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홀로 파란불 켜내고 있는데요. 오늘 시총 1위부터 5위 종목들, 상위 종목들 가운데 SK하이닉스의 상승이 가장 눈에 띕니다. 지금 출발하자마자 4% 넘게 올려 세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5,500원이나 올리면서 12만 4천 원으로 출발합니다. 삼성전자 0.1% 상승으로 8만 1,100원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같이 빨간불 켜냈고요. LG화학 2.7%, 거의 3% 가까운 상승으로 84만 7천 원으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혼조 양상입니다. 네이버가 0.8% 파란불을 켜내고 있고요. 셀트리온 2%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연말장 12월 30일 마지막 날 셀트리온 삼형제가 같이 파란불을 켜냈는데 오늘도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 SDI 오늘까지 강합니다. 연말장 굉장히 상승이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배터리 수익성 흑자 전환도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모멘텀 계속 받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65만 9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차 1% 넘게 오르면서 19만 4천 원으로 출발했고요. 카카오도 0.6% 빨간불 켜내면서 39만 2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가 0.37% 오른 2,883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0.2%가량 오르면서 970선으로 출발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함께 가보시죠.
네, 혼조 양상인데 HLB만 혼자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대체적으로 하락으로 출발한 모습인데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하락이 오늘 가장 눈에 띕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4.4%의 하락, 셀트리온 제약도 4%에 가까운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삼형제 오늘 그룹주들 나란히 파란불 켜내고 있는 모습이고 시젠도 같이 빠집니다. 1.9% 내리면서 18만 9,300원으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혼조 양상인데 에코프로비엠이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총 6위까지 올라온 모습인데 출발하자마자 5%가량 올려 세웁니다. 17만 8,6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머티리얼즈는 1.3% 빠지면서 35만 3,000원으로 출발합니다. 카카오게임즈 신작 라인업을 공개했는데 과연 신작 모멘텀 올해는 받아갈 수 있을지 0.2% 오른 4만 6,100원으로 출발했고요. KMW 0.1% 소폭의 상승으로 8만 8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전문위원과 함께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새해 첫 시장이 이제 개장이 됐는데 상승으로 출발을 했다가 지금은 양 시장이 모두 약보합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오늘 장 초반 개인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 시장 상황과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아침서부터 뭐 치고 날아가면 좋겠지만 적당히 이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가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빠진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침서부터 막 폭등하듯이 계속 올라가면 개인 투자자들도 그냥 거기에 말려가지고 그냥 무턱대고 그냥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서는 약간 이제 스톱하는 느낌, 그러니까 빠진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멈춰지는 느낌으로 좀 주는 게 오히려 시장이 올라간 데는 훨씬 더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딱 요 정도의 흐름이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새해 이제 첫날 아마 연휴 동안에서 많은 경제 채널과 뉴스에서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다 들었을 겁니다. 반도체가 좋을 거다, 뭐가 좋을 거다,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그 생각했던 것만큼 지금 모든 종목들이 이렇게 하이닉스처럼 날아다니면 그냥 질러댄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를 아마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거를 아마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약간 브레이크를 거는 듯한 느낌을 주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은 실망을 할 거고 그러면 강력하게 배팅을 들어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거를 아마 하루 이틀 정도는 그런 흐름으로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갈 애들은 갑니다. 그럼 그 갈 애들이 어디냐? 바로 여태까지 못 움직였었던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물론 거의 다 갔어요. 시스템 반도체 2차 전지 못 가는 애들은 없습니다. 거의 다 올라갔는데 그나마 올라가 못해 지금 남아있는 애들 그다음에 그중에서 제일 못 간 쪽이 이제 OLED 장비주 쪽인데 OLED 장비주 같은 경우들은 올라간 게 워낙 없기 때문에 그쪽 애들이 치고 갈 가능성이 일단 높아 보이고요. 그래서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빠진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천천히 그냥 위에서 좀 떠 있는 멈춰져 있는 뭐 그런 흐름들로서 움직이다가 이제 다시 하루 이틀 뒤에 다시 위로 치고 가겠죠. 예를 들어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옵트론텍이라든지 얘네들이 이미 먼저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 얘네들이 죽지를 않고 그냥 떠 있는 정도예요. 떠 있다가 하루 이틀 뒤에 다시 치고 올라갈 겁니다. 그러나 아직 올라가지 못했던 애들 중에서 올라갈 애들은 안 빠진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쪽에서도 삼진 LNG가 그동안에서 좀 다른 애들 보여서 뭐 못 갔는지 오늘 치고 날아가는데 그러니까 갈 애들은 가고 안 갈 애들은 안 갈 테지만 그래도 연초장, 연말장 끝났고 이제 연초장이기 때문에 이제 연초장에서는 그래도 IT 섹터에 있는 흐름들이 역시 죽지 않을까라는 일단 전망을 해보면서 시장은 계속 갈 겁니다. 잠깐 브레이크라는 느낌은 빠진다는 느낌이 절대 아니고 옆으로 약간 이제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급격하게 들어올 마음만 살짝 꺾어내는 거여서 그리고 나서 종목들은 치고 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올 것 같다는 예상을 좀 드리면서 근데 벌써부터 치고 올라가려고 그러네요. 어쨌든 연결 선물 지수는 지금도 좀 치고 올라가는데 쫓아가는 것보다 항상 저점 매수가 일단은 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갈 종목들은 이렇게 잘 갑니다. 에로티베콘부터 해서 실리콘업스도 오늘 좀 잘 가고요. 어쨌든 가는 애들은 계속 가는. 그래서 이제는 좀 추세를 좀 달리해야 돼요. 이제는 바닥주들보다는 바닥에서도 들어 올리는 애들, 정고점 돌파라든지 이제 정배열이라고 그러죠. 정배열에서 이제 쏘는 애들, 정고점 돌파, 목표치가 크면서
강한 애들을 이제는 공략을 해야 되지 약한 애들은 이제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연초장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모두들 다 예상을 하는 지수 3,000은 결국은 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한국전력입니다. 자, 한국전력 가긴 갈 거예요. 자, 이걸 지금 질문 주셨는데, 자,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따른 이익 안정성 확보에 대해서 얘기들이 분석들이 나와주고 있고, 그 관련해서 최근에 바다에서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국내 발전 및 송전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공기업으로 전기 판매를 하고 있고, 원자력 발전, 화력 발전, 기타 뭐 발전 설비라든지 아니면 정비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지분을 최대 주주 지분이 지금 한국산업은행이 32.9%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수관계인으로는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18.2%를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이 7.96%, 약 8%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수급을 가지고 이 한국전력이 뭐 문제가 생길 일은 전혀 없을 거고요. 결국은 시간이 조금 지나게 되면은 3만 원 내지는 3만 5천 원까지는 저는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3만 5천 원까지는 일단 간다라고 보고 있는 종목이고, 워낙 많이 빠졌고 지수도 계속 올라가면은 이쪽도 키를 맞춰줘야죠. 그래서 3만 5천 원까지는 갈 건데,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하거나 이제 그럴 가능성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횡보를 할 거를 가지고 좀 지겨울 수도 있습니다. 좀 지겨울 수 있지만 이거를 참아내면 결국은 3만 5천 원까지는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여전히 공략이 가능하고, 조정받으면 여기는 싼 자리죠. 이쪽으로 내려오면 뭐 2만 4천 원 이하로만 내려온다 그러면은 싸게 충분히 저점 매수 할 수 있고, 괜찮은 종목에서 금액이 큰 사람들은 시가총액이 17조 정도 되는 종목이니까 얼마든지 내려올 때 묻어놓고 끌고 와서 갈 수 있는. 근데 지금 당장은 조금 이제 움직임이 좀 더디니까 박스권을 횡보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재미는 없으니까 그거를 인정하고 가져가야 되고, 반면에 이제 가는 종목들은 계속 치고 가는 거죠. IT 부품주들. 뭐 그런 애들은 어차피 치고 가는 애들은 수익률로 따지게 되면 얘네들이 더 좋을 수가 없죠. 얘네들이 이제 수익률로는 이쪽이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시기가 시기인지라. 그래서 한국전력은 이런 애들처럼 치고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돈이 되는 종목이다 말씀드리면서 한국전력 양호 매수 공략 가능하다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두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 유니슨입니다. 유니슨. 자, 유니슨 차트가 좀 재미없게 생겼죠. 자,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지금 전날이라는 얘기는 전일을 얘기하는 거죠. 12월 30일 날 정부에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정책 강화를 하겠다, 구체적인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올 거를 기대를 하면서 조금 반등들이 나왔고, 몇몇 종목들은 태양광 섹터 같은 경우도 좀 움직임이 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유니슨 같은 경우는 이제 풍력 발전 사업을 주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론 뭐 풍력,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지금 차트적으로 보거나 지금 거래량으로 보거나 유니슨은 그냥 횡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안 하는 게 낫다. 이걸 하느니 차라리 IT 부품주, 시스템 반도체, 2차 전지, 반도체 장비 이쪽을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고, 유니스는 이미 많이 올라갔죠. 이미 많이 올라갔고, 뭐 얘도 올라가긴 하겠지만 얘가 올라갈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IT 섹터의 부품주들로서의 수익을 그쪽을 들어가서 종목 교체해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화끈하고 훨씬 더 수익이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쪽은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세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빅텍입니다. 자, 빅텍. 차트가 비슷하게 생겼죠? 마찬가지. 이런 종목에 대해서 좋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거래량도 없고,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이슈적인 테마가 없습니다. 과거 북핵 리스크,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북한에서 이제 미사일을 날리거나 뭔가 이제 한반도 구조, 위기 상황을 만들었을 때에서 한 번씩 움직였었던 테마인데, 전혀 지금 뭐 시장이 꺾일 생각을 하지 않고, 지수는 이제 3,000을 돌파를 하고 3,500을 가고, 뭐 내년 이후에서는 4,000도 갈 지금 기세로 종목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오늘 보세요 한번.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 SDI 치고 달리죠 지금. 그러니까 대형들이 이렇게 치고 달리니까 지금 IT 부품주들도 지금 꼼지락꼼지락 거리는 게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장이 이렇게 강하다 보면 빅테크 같은 이런 종목들처럼 이렇게 북핵 리스크, 과거로 이쪽에 있는 종목들로 올라갔던 애들이 올라갈 이슈가 지금 나오질 않아요. 뭐 나중에 뭐 또다시 뭐 한반도
뭐 전쟁 위기 상황이 또다시 치닫게 되거나 그러게 되면 한 번 정도는 다시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지수가 빠져야 되는데 쉽사리 지금 지수가 빠질 생각을 하지 않는 대형주 흐름을 봐서는 그냥 옆으로 횡보할 것 같고요. 횡보 패턴이고 지금 시장에서 이런 거를 굳이 공략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이걸 할 거면 차라리 2차 전지, 반도체 장비, OLED 장비, 시스템 반도체, 뭐 이쪽 플렉서블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고요. 뭐 빅텍은 이제 방위산업 관련주 쪽인데 방위 사업으로 전자전 시스템 방향 탐지 장치, 그다음에 TICN이라는 장치, 그다음에 군용 전원 공급 장치 이런 이제 방산 제품들이랑 뭐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공공자전거 무인 대여 시스템. 그래서 민간 사업으로 이제 자전거 테마로 엮여 있는 종목인데 지금 춥기 때문에 이제 자전거 테마도 확 움직이기에는 조금 지금 좀 무리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슈가 실종됐기 때문에 별로 옆으로 횡보 정도만 할 것 같아서 이것도 접근보다는 그냥 관망하시거나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IT 섹터로 교체를 하시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하셨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는 다시 양전이 됐고 코스닥은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자, 오늘은 계속해서 또 수익률에 도전하는 날이기도 하죠. 오늘 새해 첫 종목 어떤 거 들고 오셨을까요? 자, 오늘의 여러분들한테 공략할 수 있는 매매 시그널 종목은요. 동진 세미캠입니다. 자, 동진 세미캠. 자, 어찌 보면은 지금 바닥에서 많이 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략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이제 1월 달까지 가지 않으면 걔네들은 그냥 잠수 타는 종목으로 1년 내내 안 갈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력들이 관심이 없는. 지수도 신고점에 있는데 종목들도 신고점을 돌파를 하고 계속 가야 되겠죠. 그래서 올해는 황금 사이클, 반도체 황금 사이클이라고 하기도 하고 파운드리의 좋은 이슈. 거기다가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자동차, 전차의 강세. 그래서 전기전자와 자동차의 강세가 이어질 거다라는데 지금 보니까 현대모비스, 현대유아는 뭐 오늘 날아다니네요 지금.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지수가 빠지겠습니까? 현대하고 현대모비스는 지금 자동차 부품주도 오늘 지금 완전히 날아다니고 있는데 물론 이제 동진세미캠은 자동차 부품주는 아니지만 반도체 재료죠, 재료. 반도체 재료 섹터이고 반도체 부품 섹터이고 한데 이런 섹터들이 이제 정고점을 돌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매매적인 관점에서 전날에서도 거래가 실리면서 장대 양봉이 하나 그려졌기 때문에 지금처럼 조정을 받거나 눌림목을 주게 되면 이런 종목 공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이 고점을 뚫고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아까 현대위가 날아가듯이 고점을 정고점을 뚫고 이런 식으로 종목들이 완전히 그냥 미쳐 날뛰는 망아리처럼 팡팡팡 치우가는 흐름들이 오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흐름들이 나오기 전에 종목들을 미리 좀 잡아놔야 되는데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도 지금 위치에서는 정고점을 두고 눌림목을 주고 있는 거니까 눌림목을 줄 때 분할 저점 매수 충분히 저는 양호한 흐름으로 좀 보여지면서 만약에 내일이나 내일 이후에서라도 여러분들 쫓아가더라도 38,000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공략을 하셔야 되고 조정받으면 35,000원까지 그래서 매수 가격은 38,000원에서 35,000원 사이에서 저점 매수 손절은 32,000원 정도 잡으시면 되고 목표 가격은 이 정고점을 돌파한 이후에서 큰 N자로 한 45,000원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위원의 도전 종목 동진 세미캠이었습니다. 눌림 시에 분할 매수 전략 주셨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코스피는 0.05% 강보합 그리고 코스닥은 0.46% 마이너스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개인들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시총 상위주들 가운데서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하락세가 눈에 띄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자, 이어서 저희는 박원재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원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새해 첫 시장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올해 과연 또 코스피 3천 시대가 열릴지 오늘도 정말 개인 투자자들 열심히 들어오고 있거든요.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미 3,000포인트는 모두들 기정사실화하고 바라보는 시장이죠. 상단이 어디까지 갈지 예측한다는 건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섹터와 종목일 겁니다. 오늘 시장에서 보여주듯이 결국은 주가의 기울기는 실적의 기울기, 영업이익의 기울기가 될 텐데 올해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올해 증권사 추정치가 나오는 게 순이익 예상치를 한 129조 5천억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100조를 돌파한 게 17년, 18년 딱 두 차례만 있었는데
올해는 그거를 뛰어넘는 순이익 예상치가 다가오는데 주된 섹터가 전기전자와 자동차 쪽이죠. 전차의 시대가 다시 도래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서 그런 게 좀 나타납니다. 다만 시장을 보시면 11월 달에 14% 올랐고 12월 달에도 10.89% 올라서 11, 12월 연말에 이미 25%가 상승한 시장입니다. 항상 우리가 방향과 속도를 봐야 되는데 방향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속도는 좀 빠른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벤트가 어떤 게 나오면은 속도 조절을 위한 변동성이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 아마 그 첫 번째 변동성은 1, 4분기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1, 4분기에 예상되는 게 내일 이제 미국의 상원 선거가 진행되면은 만약에 민주당이 장악을 하게 되면 양면이 있습니다. 블루웨이브를 통한 재정 부양 확대를 통해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법인세 인상이나 빅텍 규제 같은 또 악재도 있습니다. 또 미중 관계나 미중 관계가 이제 대설정되면서 다시 노이즈가 발생될 수도 있고요. 부양책이 실시된다면 부양책 이후에 어떤 또 호재가 있을지에 대한 그런 의심을 시장은 계속 먹을 겁니다. 다만 방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동성장이 지배하는 장이고 그 유동성을 결정짓는 게 금리입니다. 금리를 결정짓는 게 고용과 물가가 되겠고요. 고용과 물가가 당분간 크게 변동될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올 한 해에도 방향성은 크게 의심하지 않아도 되고 종목과 섹터 이쪽에 좀 집중하면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주식 실패 쪽에서 이제 종목 소개를 좀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처음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이제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를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여전히 전기차, 작년 한 해 내내 말씀드렸던 2차 전지에 대한 시장의 컨센서스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를 작년 한 해 내내 밀었었는데 여전히 그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있죠. 이제는 작년에 테슬라 주도 하에서 올해는 전 자동차 섹터가 다 달려드는데 그 근거는 이제 유럽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페널티를 부과를 하죠. 그래서 폭스바겐이나 이런 쪽이 이제 올해 상당한 페널티를 부과해서 전기차 시대를 더더욱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양극화 소재를 그동안 쭉 소개시켜드렸는데, 에코프로는 2차 전지 섹터에서 수직 계열화가 유일하게 돼 있는 그룹의 한 실질적인 지주회사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시가총액이 1조 수준인데 자회사로 갖고 있는 회사가 한 8개 됩니다. 그중에서 에코프로비엠만 시가총액이 3조가 넘는데 지분이 53%인데 그거에 대한 평가도 못 받고 있고요. 25년까지 1조 7천억 규모의 리튬 생산 공장을 진행을 하는데 그 외에 GEM을 통한 전구체, 양극재, 폐배터리 리사이클링까지 아주 수직 계열화가 잘 돼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 지주회사 치고는 상당히 저평가로 돼 있고요. 현재 전체적으로 다들 올라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업사이드가 좀 있어 보여서 다만 좀 올라온 구간을 생각해서 매수 가격은 한 47,000원에서 48,000원 접근해 보시고 목표 가격은 63,000원, 손절가는 39,500원 수준 잡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엑스콘이라는 기업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제 반도체 쪽도 굉장히 좀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죠. 소부장 섹터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섹터였는데 드디어 이제 그 후공정 사이드 비메모리 반도체를 실질적으로 수혜받는 게 팹리스와 후공정이었는데 팹리스는 종목을 특정시키기가 좀 어려워서 후공정에 집중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연말에 이제 후공정
이쪽이 오사트 업체 중심으로 시세 탄력이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확장될 수 있는 쪽이 SSD 쪽을 전담을 하는 테스트 장비가 있는데 그걸 하는 기업이 유니테스트와 엑스콘과 네오셈 세 기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확장성이 조금 나타나는 게 이제 엑시콘이라는 기업입니다. 반도체 공정 테스트 장비가 주력이고요. 삼성전자향으로 90%를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니테스트는 하이닉스 향으로 되어 있죠. 올 하반기 되면 DDR5가 본격적으로 시대가 열릴 겁니다. DDR5가 본격적으로 열리면 이제 반도체 패키징이나 이쪽은 전체적으로 수혜를 받게 되고요. DDI 테스터 쪽도 이제 매출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SSD 테스터가 매출이 급증하는 그런 프리미엄 요인에다가 향후 성장성을 가미한 CIS와 DDI 테스터가 프리미엄 요인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 따라서 매수가는 역시 눌림목을 좀 기다려서 15,000원, 16,000원 이 수준에서 매수를 진행을 한 이후에 목표가는 한 2만 원 수준, 손절가 13,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무리가 없겠다. 예, 오늘은 이렇게 두 종목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박원재 전문위원의 도전 종목 오늘 에코프로 그리고 엑시콘이었습니다. 새해 선물과 지게도 두 종목이나 주셨으니까 여러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지금 코스피는 계속 빨간불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은 0.5%가량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960포인트까지 내려갔다가 터치하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수급적으로도 역시 개인이 계속해서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이 1,000억 원가량, 기관의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7,000억 원 넘게 매물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저희는 하채기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흐름과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실까요? 네, 시장 지금 수급적으로 기관 쪽에서 지금 계속해서 매도가 좀 강하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증권사 쪽하고 그다음 연기금 쪽에서 매도세가 좀 나오면서 시장이 좀 상승세가 조금 둔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대형주만 지금 하락하고 있지 중소형주는 좀 상승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작은 종목으로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코스닥이 지수는 좀 빠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상승 종목이 좀 있기 때문에 매매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거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세 종목 매매 시그널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RF텍이 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5G 관련해가지고 여러분께서 알고 계실 거고 또 종목도 좀 올해 3월 달에 큰 위기가 있은 이후에도 빠르게 좀 회복이 됐는데 3,670원 찍고 14,700원까지 올라왔죠. 근데 이제 그 뒤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주가라는 것은 파동과 추세에 의해서 좀 움직이기 때문에 보시면 이 추세죠. 이 추세가 지금 이탈을 하면서 또 특히 121선도 이탈을 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도 이탈했고 또 이평선에 맞춰서도 121선이 추세선이 되겠는데 추세를 좀 이탈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분간에는 이 박스권을 조금 형성할 확률이 좀 많이 있다. 그래서 이 박스권 매매가 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평선이 121선이 회복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120선 살짝 올라갔다가 그리고 나서 박스권에서 다시 한번 주저앉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 나왔다가 다시 한번 주저앉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120선을 좀 회복하는 것을 좀 보고 바닥에서 매수는 좀 보류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MS 오토텍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자회사로 종속해서 명신산업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명신산업이 테슬라 관련해서의 생산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MS 오스토이라든가 명신산업도 같이 좀 상승했었던 주가 흐름이 나왔는데 일단은 최근에 지난해죠 11월달 이렇게 급등을 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어요. 단기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급등하는 흐름을 좀 보인 후에 어느 정도 좀 순차적으로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다. 자, 보시면은 3월 20일에 이렇게 한번 상승 파동이 한번 나오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역조정을 준 후에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파동으로 해서 크게 한번 상승 나오고 조정은 또 한 몇 개월 정도 좀 주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도 상승했기 때문에 조정을 좀 몇 개월 정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조정 기간을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두면서 좀 종목을 좀 바라보자 하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도 지금 이 그린선이 지금 21선이 되겠는데 21선을 좀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정한 반등 후에 다시 한번 또 밑으로 좀 빠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조정 기간을 좀 지켜보면서 좀 보면 될 것 같다. 가격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지난번에 형성했던 한 8,450원이라든가 8,140원 정도 부분에서의 가격 라인을 잡고 기간 조정을 마무리하는 그 구간까지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재는 매수 좀 보류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세 번째 종목은 두산 퓨어스텔이 되겠습니다. 두산 기업 쪽에서 매각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수소차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됐던 종목이 되겠는데, 일단은 지금 보시면 3,935원짜리가 61,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작년에 이제 연봉 기준으로 봤을 때요. 저점 말고 연봉 기준으로 봤을 때 613%가 고점으로 나왔었습니다. 종가 기준에서 522%까지 나갔을 정도로 상당히 급등을 좀 했던 그런 종목인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재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뭐 좋죠. 미래 성장으로 해서 친환경을 당연히 수시하는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수소차 시대로 맞춰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를 좀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평가를 좀 봤을 때 우리가 시가총액에서 매출을 대비했을 때는 조금 주가가 고평가에 좀 진입이 좀 되어 있다.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는 한 2천억 정도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한 3,500억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내년까지도 봤을 때도 계속 성장을 하면서 뭐 6천억, 그다음에 내후년까지 9천억도 성장할 것 같은데, 미래에 성장하는 매출액 대비해도 시가총액이 상당히 좀 높게 좀 잡혀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주가의 좀 흐름을 좀 보시면 61,323원 있죠. 자, 이거를 좀 돌파를 해야 되는데 돌파를 하지 못하고 12월 17일 날 다시 한번 이제 주저앉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받쳐준다 하면, 계속 받쳐준다 하면 한번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닥에서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컨트롤 하기가 매우 좀 어려운 그런 자리가 좀 만들어졌다는 말씀드리겠고, 시장이 어느 정도 받쳐준다 했을 때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매수가하고 손절가를 짧게 잡고 빠르게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5일선을 좀 타는 것으로 지금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5일선 가격으로 해서 매수 가격을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 지금 5일선이 52,580원 정도 나오는데요. 이 가격대 5일선에서 한번 눌림 봤을 때 한번 매수 타임을 한번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 라인은 21선이 바로 밑에 있습니다. 21선으로 손절 라인을 한번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1선 라인 같은 경우는 51,767원, 51,800원 정도로 좀 매수 손절 라인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목표가 한 6만에서 6만 1,000원 정도 잡고 대응해 보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하채기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시장은 혼조 양상을 나타내고 있고요. 역시나 개인들의 매수는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고객 예탁금이 65조에 달하고 있는데, 오늘 양시장에서 개장 첫날 양시장 합해서 1조 원가량 사들이고 있는 개인들의 모습이고요. 시총 상위주들 가운데서는 SK하이닉스의 상승, 그리고 현대차 그룹주들의 상승이 눈에 띄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이어서 김선윤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새해 첫 시장, 오늘 시장 흐름과 함께요. 오늘 현대차 그룹주들이 상당히 강한데, 그중에서도 도전 종목이었던 현대위아. 윗골이 좀 달리긴 했지만 그래도 두 자릿수 급등 흐름 보이고 있거든요. 이 종목 리뷰와 함께 나머지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현대그룹주들은 정말 방송에서 수도 없이 얘기했었고, 현대 차 같은 경우에도 1차로 무조건 20만 원 간다, 홀딩을 하고 조정시마다 매수 대응을 꼭 해라,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현대차가 부담스럽다면 현대위아를 사시라, 이거를 제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말씀 좀 드렸었고요. 10월 5일 날 추천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익률이 한 50% 이상 수익 중인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현대 위아뿐만이 아니라 모비스도 그렇고 현대 오토에버도 그렇고 다 좋은 모습이,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관심주로서 계속적으로 말씀 좀 드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을 보시는데 올해부터 해서 정말 어떤 종목이 움직일까, 뭐가 진짜 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할 때 갈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 수도 없이 말씀드려왔습니다. 그리고 뭐 유가 관련해서 이노베이션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뭐 화학이나 전자, LG전자,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계속 말씀드려왔잖아요. LG전자도 방송에서 아침에 추천드렸던 종목이에요. 이노텍마저도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대형주 위주로 그간에 상당히 리딩을 계속 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부터도 대형주 리딩과 이제 중소형주 리딩을 같이 겸할 것 같긴 한데, 우선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시장이 오늘 재밌는 것은 사실 코스닥 시장이 플러스인 게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급락,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의 급락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이 시총 상위주 종목으로서 올라 있기 때문에 조금 코스닥 지수를 끌어내리는 거지, 실질적으로 코스닥에서 현재 상승 종목이 좀 더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수 하락에 대한 부분을 염려하지 마시고, 이 두 종목 때문에 지수가 좀 빠지는 거니까 너무 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좀 없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오늘 굉장히 양호한 것이고, 좋은 종목들이 또 잘 나와주고 있다. 그리고 오늘도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조금 이따가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하고요. 자,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KMW, 이제 5G 대장주로서 오늘 또 움직임을 타는데, 이 종목도 제가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천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좋은 수익이 좀 나고 있는 그런 종목 가운데 하나인데요. 종목 추가적으로 더 갈 가능성 높아 보이고, 올해 실적 성장성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전고점 포인트 돌파하면서 9만 원대 안착 흐름이 1차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KMW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걱정보다는 이제 기대감을 가지시고, 단가가 높더라도 매수가까지 무조건 갈 수 있어. 사실 뭐 85,000원대 이상인 분들 많지는 않으실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거의 대부분 분들이 수익 중이시긴 하실 거예요. 흔들리지 마시고 최소 9만 원 넘어가서 10만 원대 안착이 나올 때까지는 꼭 보유를 하셔야 되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KMW 추천드리고 굉장히 좀 잘 가고 있는데요. 큰 조정 나온다면은 관심 가지시고 대응을 좀 하셔야 되는 좀 그런 종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현재 11%대 급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제가 큰 조정 나올 때마다 관심을 가지시라고 좀 말씀을 좀 자주 드렸던 종목이에요.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봤을 때 올해부터 경기 민감주들이 살아난다. 코로나의 백신과 치료제가 이제 최종 승인이 났고 본격적으로 치료를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유가에 대한 상승 포인트가 좀 긍정적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이 또 2차전지 관련으로서 매출 하락 포인트가 더 크게 올해부터 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유가가 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수년째의 흐름을 본다면 사실 2017, 18년도 때 20만 원 이상에서의 안착 흐름을 꽤나 오래 보였었고, 22만 원대까지의 상승 흐름도 나왔었고, 2011년도 때 25만 원까지도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당장에 있어서 뚫어야 될 이 고점 포인트 22만 원을 돌파하는지 여부가 1차적으로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아마 당분간은 현 가격대 20만 원부터 21만 원, 22만 원 사이에서의 힘겨루긴 나올 수 있거든요. 차익 실현 욕구가 좀 크기 때문에 이것만 좀 극복해낸다면은 주가가 좀 더 아주 긍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추세를 본다면 지금 현재 가격에 무리하게 따라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되고, 최소한의 가격, 그러니까 꼭 살 수 있는 가격이 가장 좋은 가격으로 본다면 제일 좋은 가격은 18만 원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맞춰본다면 19만 원대는 좀 와줘야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19만 원 아래로 이탈하면서 내려올 때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면서 가져가신다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오른다고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조정은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 조정을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좀 볼게요. 코스모화학인데요. 코스모화학이 이제 좀 중요한 기로에 좀 놓여 있는 것 같아요.
2019년 12월 달 바닥부터 해서 코로나 바닥 확인하고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11월, 10월 말 때 바닥을 세 번째 큰 바닥을 확인했었죠. 그리고 상승을 주면서 고점을 확인해 본다면 전고점 포인트가 이렇게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월의 고점과 8월의 고점과 이번에 12월의 고점 나오고 조정이 나왔다는 거죠. 바닥은 이렇게 여차 큰 바닥을 세 차례 확인했었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반등을 올려칠 것이냐 아니면 조정이 나왔다 갈 것이냐, 이렇게 나왔다 갈 것이냐, 이 두 가지 길로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선적으로 최근의 흐름은 상승 추세가 좀 나오기 때문에 급한 하락보다는 그래도 움직임 자체가 조금 우상향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목 자체에 너무 급하게 보지 마시고 우선 천천히 기다리시면서 좋은 결과 나올 때까지 살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김선희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은 김선희 전문위원 도전 종목 있는 날인데요. 오늘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그간에 이제 대형주들 꾸준하게 계속 수익 잘 내왔는데요. 오늘 이제 아침부터 해서 드리긴 했는데 벌써 너무 많이 오르긴 했어요. 아까만 하더라도 움직임이 없었는데 삼성 SDS입니다. 드리자마자 급등이 나와서 참 죄송스럽긴 한데요. 우선은 삼성 SDS 대형주 가운데서 좀 집중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글로벌 매출 확대 포인트 긍정적이고, 또 하나 이제 삼성의 지배구조 이슈에 맞춰서 봤을 때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단 말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주가가 더 간다면 19만 원 정도 이상을 좀 볼 수는 있어요. 20만 원까지도 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침에 아예 움직임이 18만 원 아래에서 움직여서 빨리 드렸는데 목표가 19만 원 잡아놨지만 19만 5천 원까지는 좀 상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삼성 SDS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수가는 현재가를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너무 많이 올라서 18만 원 초입 구간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점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시고요. 그리고 목표가 19만 원 5천 원 잡고, 손절가는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하신 다음에 좋은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고, 그리고 이 종목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 2에서 3% 정도, 많으면 5% 정도만 수익 보시고 가져가시면 실패할 일 없으니까요. 꼭 그 점 유념하시고 투자하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김선희 전문위원의 도전 종목 삼성 SDS였습니다. 이미 시세가 좀 많이 나온 상황이기는 하지만 18만 원 초반대에서의 매수, 그리고 목표가 19만 5천 원 선 제시해드렸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 그래도 양호합니다. 코스피 0.5% 플러스권에서 유지해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낙폭 줄여가면서 지금 보합권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새해 첫날인데 오늘 시장 계속해서 서울경제TV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신 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